오늘의 이야기는 남편을 정승으로 만들려는 아내의 욕심입니다. 아이고, 정승이 된다더니 언제까지 이 고생하면 보리밥만 먹어야 한답니까? 여러분, 명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상 묘자리를 잘 써서 가문이 일어났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추악한 탐욕이 어떻게 천하의 명당을 지옥으로 바꿨는지 그 소름 끼치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 김씨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 보리밥도 버겁던 어느 날, 집 앞을 지나던 한 노승이 멈춰섰습니다. 노승은 집 뒤편에 우뚝 솟은 기묘한 바위를 보더니 목탁을 멈추고 탈식하듯 내뱉었습니다. 허허, 천하의 기운이 이곳에 다 모였구나. 영락없는 정승의 관복을 입은 형세로다. 아내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돌덩이가 정승이라니요? 노승은 바위를 가리키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정승바위라네. 남편분이 매일 정성을 다해 저 바위 아래서 기도하고 마음을 닦으면 머지않아 일인지상, 만인지상의 정승반열에 오를 명당 중의 명당이지. 정승바위? 명당? 아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스님, 정말입니까? 저 바위 덕분에 우리 남편이 정승이 되고 저도 정경부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하지만 명심하게, 명당의 기운은 서서히 차오르는 법. 기운이 다 차기 전에 바위에 흠집이라도 내는 날엔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야. 노승이 떠난 후 아내의 눈에는 오직 그 바위만 보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남편 김씨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바위 앞에서 기도를 올렸죠. 하지만 가난은 지독했습니다. 남편 김씨는 여전히 가난한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방구석은 얼음장 같았고 남편의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아내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요. 아이고, 정승이 되다 노니 벌써 반년이에요.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하며 보리밥만 먹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남편 김씨는 임자, 사람의 운명이란 하늘에 맡기는 것이요.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하며 기다릴 뿐이니 재촉하지 마시오. 남편 김씨는 그저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며 탈릴렀지만 아내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너무 고지식해. 그녀는 밤마다 바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큰 바위가 정승이 될 기운을 품고 있다면 그 속엔 분명 금덩이가 가득 차 있을 거야. 그걸 미리 꺼냈으면 지금 당장 정승처럼 살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기다려야 하지? 욕심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아내는 결국 위험한 생각을 품고 맙니다. 그녀는 이제 노승의 경고를 겁주기로 치부했습니다. 늙은 중이 우리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거짓말한 거겠지. 내가 그 복을 직접 꺼내고 말 테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몰래 커다란 쇠망치와 정을 들고 집 뒤 정승바위로 향했습니다. 바위는 거대한 거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망치를 치켜들었습니다. 자, 이제 고생 끝이다. 금은 보아야 쏟아져라. 정승의 기운아, 내 몸으로 들어오너라. 쾅, 쾅, 쾅.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타격음이 산을 울렸습니다. 아내는 바위의 가장 약한 부분, 즉 사람으로 치면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친 듯이 너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단단한 바위 틈새에서 맑은 물이 아닌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게 뭐야? 왜 바위에서 피가 나와? 아내의 얼굴과 온 몸이 비릿한 피로 뒤덮였습니다. 바위는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듯 크으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남편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내 목이 잘린다. 마당으로 뛰쳐나온 남편 김씨는 자신의 목을 움켜쥐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무런 상처도 없는데 그의 목에서는 바위에서 나오는 피와 똑같은 선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바위를 한 번 내리칠 때마다 남편의 목뼈는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감 정신 차려보세요. 내가 무슨 짓을...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통곡했지만 남편은 이미 초점을 잃은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임자, 바위에 대체 무슨 짓을 한겨? 내 욕심이 내 목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어 말았습니다. 부인은 통곡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허공에서 노승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내리꽂았습니다. 어리석도다. 네 손으로 네 서방을 목을 쳤구나. 하늘이 내린 복을 발로 찼으니 정승은커녕 대를 이을 뿌리마저 잘렸구나. 쯔쯔쯔. 이제 이 땅에 큰 인물이란커녕 짐승도 살지 못할 저주의 땅이 되리라. 바위에서는 사흘 남낮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가 마을 우물을 적셨고 농작물을 말려 죽였습니다. 아내는 결국 미쳐버려 산속을 헤매다 굶어 죽었고 김씨 가문은 그날로 씨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전설처럼 들리시나요? 지금도 그 마을 터에는 목이 잘린 형상의 거대한 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주변에는 기이하게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천히 차오르는 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인간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정승바위를 깨부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지나친 욕심은 명당의 기운도 살기로 바꾼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소름 돋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